프랑스 명품 브랜드와 스위스제 고가 시계 매장이 들어선 곳, 평양의 대성백화점입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2019년 다시 문을 열었는데 조선신보는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시설이라며 국산품뿐 아니라 외제품들도 진열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인기 있는 남녀 명상품들과 화장품, 신발, 체육기 자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공업 제품들을 봉사하고 있고, 개장한 지 1년이 채 안 된 복합시설 유경 금빛 상업중심도 사치품을 판매 중입니다. 미국 매체인 NK뉴스는 중국인 사업가가 최근 SNS에 공개한 사진이라며 이곳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제 명품, 호주산 분유를 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사치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등을 거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전광판에는 중국 기업 대표단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보이고 김정은이 비공개로 방문했음을 추정하게 하는 빨간 현판도 입구에서 포착됐습니다. 경제난 속에 생필품 공급에 허덕이는 지방과 달리 평양을 중심으로 한 사치품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김정은 일가와 북한 최고위층이 사치품을 애용하는 모습은 최근까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낀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ICBM 발사를 앞두고 쳐다보는 금색 시계, 1,600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입니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 동행한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프랑스 핸드백을 들었고, 딸 주애는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250만 원짜리 프랑스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고가 의류와 시계 등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사치품은 코로나가 유행한 2021년 184만 달러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는데 올 들어선 7월까지 4,064만 달러 규모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시계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21배나 급증했는데 핵심 지지 기반인 엘리트 계층에게 선물을 주고 충성을 유도하는 이른바 김정은식 선물 통치와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고급 시계 같은 사치품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수출 제재 대상이지만 규제가 느슨한 중국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 정책 속에서도 사치품을 들여와 당, 군, 정, 고위층을 위한 선물 통치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제재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5년 평균 110명 정도인 북한의 아사자 수가 올 들어 7월까지 24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는데 경제난 속에서도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 지지층 이반을 막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어머니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김정은 총비서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평양체육관 앞 광장에 도열했습니다. 김정은이 전용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새 차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있고 트렁크에는 S650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2019년부터 출고된 신형 벤츠 마이바흐 차량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김정은 차량과 비교해보니 이전 차량에는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없고 트렁크에도 S650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때에도 이전 전용차를 열차에 싣고가 사용한 만큼 전용차 교체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 마이바흐 S650은 대당 가격이 수억 원에 이르는 최고급 차량으로 사치품으로 분류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019년 벤츠 차량의 북한 반입 경로를 추적한 결과 4개월 동안 5개 나라를 거쳐 북한에 밀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벤츠 차량이 북한에 들어갔다면 역시 여러 나라를 거쳐 북한에 밀수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제재에 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